시장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이제는 미 대선도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고요. 이 할로윈과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감도 시장에 그리고 사회에 만연한 상황입니다. 좀처럼 호재는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시장 오늘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부터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지수 마감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는 오늘 0.56% 하락하면서 2330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장중 790선 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이 반등폭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783선에서 마감했네요. 자, 오늘 코스피는 개인과 외인이 함께 이끌었는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이보다 더 컸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의 매물이 강했는데요. 기관의 하방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코스피는 파란불로 마감이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과 외국인의 힘겨루기 속에서 기관은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낙폭이 과했던 만큼 외국인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보이는데요. 외인이 2,360억 이상 담으면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3분기 GDP도 1.9% 성장으로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환율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오늘 4.7원가량 빠지면서 1,127원 선에서 마감했네요. 자, 오늘 특징주로는 빅히트부터 보시죠.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터치한 후에 오늘 오후 들어서 빠르게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4%가량 상승하면서 16만 원 선도 회복을 해냈습니다. 이어서는 기아차 함께 살펴보시죠.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강세였는데요. 기대 이상의 서프라이즈 실적이 발표되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10% 급등하면서 52,900원, 4년 만에 5만 원 선 진입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어제는 바이오가 코스닥을 끌어내렸다면 오늘은 바이오가 지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달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또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의 영향도 좀 받아가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들도 다시 한번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대성 파인텍, 동국 SNC, CS윈드 등이 상승 마감인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대성 파인텍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해줘 스탁 임광민 전문가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또 한 번 강한 상승 보이면서 상한가 도달입니다. 오늘은 2,480원 선까지 올라선 채 마감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한 시장임에도 오를 만한 종목들은 개별 종목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부터 종목까지 함께 구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 11시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또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유튜브로도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화요일 밤은 또 어떤 분들이 등장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100%가 넘는 수익률의 주인공들과 오늘 함께합니다. 이창용 임관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종목 구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사연부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문자번호 샵 9100번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보다는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먼저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래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누구든지 글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내일장 어떤 종목 살까요? 어떤 종목 사면 수익 좀 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선착순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오늘 하루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부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죠.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반갑기는 했습니다만 또 아직 섣불리 또 기대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코스피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 최근 시장은 미 대선전 단기 영향력에 의해서 신흥국 증시가 영향이 좀 있었고요. 우리 국내 증시 또한 이런 영향 속에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체 불확실성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된 이슈가 뭐냐면 경기 부양책에 타결되는 이슈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바람에 장 막판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주가가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또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대주주 여건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한도 내에서 지금 3억 한도까지 내린다는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그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증시를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 분들의 관망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러한 그 어려운 시장인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그 이러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펀디멘탈입니다. 어쨌거나 펀디멘탈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 상장사들은 구주권이 좀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 금융시장 안에서는 주식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그 주식 가치를 계속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좀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상장사별 2019년 대비 2021년 기대 수익률은 한국이 68%입니다. 이 68%라는 수치는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주식은 계속적으로 좀 담아야 될 포트폴리오 안에 구성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우리 그 2021년 예상 GDP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는 국가가 중국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만 봤을 때도 이미 상장사들의 펀디멘탈은 좀 굳건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미 대선 전후로 해서 진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발현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그 강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럽 시장이나 우리 미국 시장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 금융 시장이 좀 강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도 주식은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식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담아 보시되 제가 오늘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지지난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코스피 그 PER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번에도 가치주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가치주 위주의 그리고 펀디멘탈이 좀 탄탄한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미 대선과 또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여전히 개인 투자자의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뭐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임광민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그래도 장중에 790선까지 올라가서 2%대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변동성도 좀 컸고요. 코스닥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지수가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장중에 2%까지 갔는데 또 네. 빠지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과 다 함께 좀 종합을 해보면 불편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개파락을 했죠. 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투매를 아마 하셨을 텐데요. 자, 아침 시초가부터 매도하신 분들은 굉장히 후회가 많으셨을 겁니다.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 여기서 팔면 그 매물을 누가 받겠습니까? 3월 달에도 그런 수급이 일어났었습니다. 3월 달에도 개인들이 계속 사니까 주가는 계속 빠졌었죠. 물론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거의 3월 중순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개인들만 주구장창 사고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수급을 이끌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외국인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자, 기관도 있을 수 있지만 기관들은 공격적으로 시장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시장가로 매도하고 매수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살 때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들이 팔 때 지수가 떨어지죠. 뭐 이렇게 좀 스윙이나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장중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수 차트나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자, 이거는요 HTS에 있는 당일 추이 차트인데요. 자, 개인들이, 자, 이게 개인이 노란색이고요. 외국인들이 빨간색입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네, 개인들이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개인들이 매도를 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샀습니다. 외국인과 이 검은색 선이 지수인데요. 외국인들과 지수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원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합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자라고 하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는 개인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뭐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지수가 오른 건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개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자, 굉장히 버티기 힘든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온 건 맞아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들에게도 방송 나와서 이게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시나리오를 좀 그려봤습니다. 미국 대선 전까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다가 대선 불확실성으로 주식이 다시 빠지고 대선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위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시나리오를 써드린 게 자,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120선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진 않길 바랬었는데 여기가 지지라인이다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네, 신기하게 여기서 딱 걸리죠. 네, 아주 불편한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평선도 없고 그리고 아래 받쳐둘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느낄 수 있겠지만 주식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저점일 수가 있어요. 오늘 딱 그런 모습이 나왔죠. 개파락 이후에 오늘 양봉이 나오면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개파락을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어제처럼 주가 그냥 종가 저가로 마감하는 날은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초가가 고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식이 빠지는 건데요. 차라리 갭 하락을 맞아버리면 여기서 많은 레버리지를 쓴 물량이든 아니면 개인 투자자든 어떤 이유에 대해서든 여기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죠. 네,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면 굉장히 또 불편한 자리까지 7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을 수도 있는데요. 770포인트를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오버넷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중에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형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저도
나와서 많은 종목들 이전에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만 계속 매매를 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들 좋아하고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 트레이딩을 했지만 지수와 함께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오버나잇은 하지 말자.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매매를 끝내고 그리고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버티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고 시장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어떤 종목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개별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내 종목이 왜 안 올라가냐, 내 종목은 왜 맨날 빠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수 차트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수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에 거의 한 7할은 나와 있습니다. 70%는 모든 종목들이 지수의 방향성과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 상황을 좀 보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어떤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사고 싶으세요? 저도 정배열 우상향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지 이런 구간대에서 누가 이렇게 생긴 종목을 사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주시장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도 풀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지금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쪽에선 저평가 가치주,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제가 이전에도 화학 관련주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은 그냥 거래량 터진 종목들, 네,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의 힘겨루기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개인이 덜어내자 그 정반대로 움직였던 외국인의 수급 한번 체크를 해주셨고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좀 불편한 자리긴 하지만 오히려 저점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루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AS로 돌아가 보시죠. 자, 오늘자 종목들 구해보기에 앞서서 또 이전에 구해드린 종목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중간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창용 전문가의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요즘 또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너무 잘 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수익률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먼저 오늘 지니뮤직과 관련한 이야기 할 얘기가 또 있으시다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시장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과 외인이 꾸준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또한 네. 최근에 코스닥 물량이 상당히 좀 저조합니다. 기관계 물량도 상당히 좀 저조하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시장 하락세에 반해서는 유효한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또한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1월 중순까지는 어쨌거나 그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실적 시즌이 지금 돌입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실적이 확실히 좀 보증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 점유율이 25%를 달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최대 실적을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주주가 있는데 주요 주주가 현재 KT 그리고 LG U+, 그리고 CJ EN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장사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계속적으로 좀 발현을 좀 하고 있고요. 또한 해외발 유통 그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좀 했고 지난해 해외 매출이 120억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85억을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페이스면은 180억까지도 해외 매출이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차트를 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가 워낙 상방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린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코스닥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비중을 좀
한 번에 좀 매수를 좀 하기보다 분할 매수가 적정할 것 같고요. 분할 매수 바운더리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3,980원대인데 지금 오늘 종가에서 3,500원대까지 3분의 1 정도씩은 좀 나눠서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싸움에서 좀 이기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니뮤직 다시 한번 짚어봐 주셨습니다. 실적주로 꼽히는 데다 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쏠리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얘기와 함께 진입하시는 전략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텔콘 RF제약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가 7월 말에 매수해서 9월 달에 또 금이 환영했던 종목입니다. 최고가 12,200원대까지 도달하면서 100% 넘는 수익을 또 챙겨주셨습니다. 자, 텔콘 RF제약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또 이렇게 흐름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텔콘 RF제약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제가 한동안 텔콘 RF제약을 말씀을 안 드렸었죠. 네. ES 도중에.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제가 기존에 6,100원대까지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그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텔콘 RF제약을 맨 처음 말씀을 좀 드렸을 때는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런 모멘텀과 따라서 급등이 나오고 바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바로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차익 매물이 좀 바로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저조한 수준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도 계속적으로 좀 거래량 감소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메이저 수급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급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또 급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온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부담 없이 급등주를 공략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종가가 오늘 종가가 6,200원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최고가 수익률이 11,100원대 이상까지 슈팅이 좀 나온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매수를 하셔야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메리트가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까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가 있습니다. 관계사 비보존이 있는데 비마약성 진통제를 임상 3비상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임상 3비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보통 임상 2상까지가 난이도가 제일 높은 임상 단계입니다. 하지만 임상 3비상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은 어쨌거나 어느 정도 임상이 좀 완료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관계사 엠마우스가 있습니다. 엠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를 이스라엘 쪽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 쪽 모멘텀을 좀 보시려고 하시면은 텔콘 RF제약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텔콘 RF제약 저희 5,800원대에 사서 12,000원대까지 최고가 도달했던 100% 넘는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지금 구간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한 번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랑풍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역시 흐름이 대단합니다. 저희가 16,000원대 매수해서 또 최고가 22,700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 목표가를 23,000원 잡아주셨고요. 거의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300원 남겨놓고 최고가 도달했는데요. 역시나 40% 수익 잘 챙겨주셨습니다. 노랑풍선 이제는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노랑풍선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두 종목보다는 좀 전략이 좀 다르고요. 일단은 지금 노랑풍선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처음 보시면서 노랑풍선을 인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관심 종목에 편입을 좀 해놓으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변동성 자체가 많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포인트 안에서는 일단
코스닥 종목은 관망세로 좀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모멘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매수가 가능하지만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좀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일단은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릴 때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좀 악재를 받았던 종목,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런 저평가된 종목을 지금 담아내기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저평가받았던 종목을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코로나 여파는 좀 해결된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현재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랑풍선은 일단 관심 종목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7,000원대까지는 조정이 좀 나온다면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홀딩하면서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노란풍선 또 수익 챙기신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세워주신 추가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창현 전문가의 종목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임광빈 전문가의 구조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역시 저희가 나눠볼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셀리버리부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역시 저희가 110%가량 최고가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어제도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셀리버리 한번 오늘 짚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참 좋은 종목이고 강한 종목이고 네, 참 정말 추천을 참 잘해드린 것 같아요. 네,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셀리버리를요 8월 한 11일 날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말씀드리자마자 10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좀 조정 구간이 있는데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만큼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무너졌는데 이 종목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술 수출 모멘텀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이후에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는 큰 수익을 챙기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셀리버리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다. 여전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술 수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좀 더 슈팅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요. 금호석유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24%가량 최고가 수익률 잘 챙겼습니다. 15만 2천 원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자, 목표가 17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금호석유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금호석유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네, 이 두 종목을 묶어서 얘기하고 네. 그리고 제가 추천한 건 아니지만요. 포스코랑 현대제철도 공부할 만한 게 오, 있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묶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쩌면 이번 주 목요일이 마지막 방송에 출연한 것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좋은 공부거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뭐 이유는 밝히진 않겠지만 굉장히 조금 아쉽습니다. 방송한 게 굉장히 즐거웠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었고 또 방송 나와서 상당히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방송 나오기 위해선 엄청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보통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방송할 수 있다면 더 성장을 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금호석유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황이 완전히 턴 어라운드 된 종목으로서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6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후에 쭉쭉쭉쭉 주가가 뻗어나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음에도 얘는 이렇게 지수가 잘 버티고 있죠. 이게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가치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제가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게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3거래일 동안 주가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보통 이런 코스피 대형주들은요. 한번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역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자, 오늘 양봉이 잘 나왔습니다.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또 한번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한국가스공사랑 금호석유를 왜 말씀드리면서 현대제철과 포스코를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에게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얘는 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포스코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10월 23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장중에 5%가 넘게 뛰었죠. 자, 포스코라는 종목을 보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현대제철은 10월 27일 오늘 바로 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현대제철의 매도 타점은 어디가 되는 것이냐? 바로 어제 월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가 업황 대표주자로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물론 현대제철은 2분기 연속 지금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이 흑자다라고 지금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자, 현대제철은 여기서 굳이 실적이 나오지 않아도 흑자다,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포스코가 올랐고, 그리고 그 전에 선 반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라는 종목도 지금 굉장히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우리는 이 일정을 보고 매도를 하자, 여전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금호석유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임광민 전문가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KT 서브마린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3% 수익 잘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6,200원 구간에 사서 지금 최고가 7,000원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KT 서브마린 이제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KT 서브마린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T 서브마린은요, 제가 이 종목도 10월 20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를 한 매물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왔죠. 제가 예전 같았으면 아마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게 고가권에 지금 갖다 놨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지 않고 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10%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뚝뚝 빠졌죠. 아마 이런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5일선을 타고 있고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죠. 전일 거래보다 거래량이 덜 나왔기 때문에 타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일봉상의 차트보다는 분봉상의 흐름과 그리고 시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황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과연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지수와 함께 더 움직일 수 있느냐를 봤었을 때 그게 어렵다였기 때문에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부분도 굉장히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자, KT 서브마린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KT 서브마린 또 챙겨주신 전략들 잘 참고하신 분들은 수익 잘 챙기셨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정리해 드렸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수익을 하나를 안고 돌아왔는데요. 이제는 오늘의 종목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죠.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번호 샵 9100 받는 문자란에 입력하시고 저희에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다 자세하게 내 사연을 좀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바로 빨간 버튼 있을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넘어오시면 되고요.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글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내일은 어떤 종목 좀 챙겨볼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 채택이 직접 안 될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사연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벌써 사연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첫 번째 사연 빠르게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게시판에서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이분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1272번이고요. 스마트시티 관련주라는 닉네임의 사연 열어볼게요. 자, 옴니 시스템 버티다 못해 손절했더니 가버렸어요 라고 하시고요. 미련이 남아서 스마트시티 관련주에서 수익 내보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네요. 자, 화면으로 바로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닉네임에서부터 스마트시티 관련주 물어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바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바로 임광민 전문가에게 함께 맡겨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스마트시티 관련주는 저희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종목 좀 골라주실까요? 최근에 대통령이 관련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단기 테마가 형성됐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로봇 관련주인 스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뉴스는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봤었을 때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길게 갈 재료는 아닙니다. 자, 스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옴니 시스템에 대해서 아쉬워하시기 때문에 스맥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로봇 관련주고 옴니 시스템과 비슷한 날에 움직였죠.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휴림 로봇이 움직이면서 로봇 관련주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 가격은 2,490원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2,100원으로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스맥으로 구해주셨고요. 대표적인 로봇 관련 수혜주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490원, 손절가는 2,100원 지키시면서 단기적으로 수익 한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사연들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계속해서 사연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분의 문자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끝번호 3456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어려우니 너무 힘드네요.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좀요. 더 이상 급락 안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키워드로 먼저 정리를 해보시죠. 자, 정말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종목 구해드리는 건데요. 바로 이창용 전문가와 함께 종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사연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기관이 눈여겨보는 종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 볼까요? 일단 우리금융지주를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배당주에 대한 매력적인
매력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런 그 은행 지주사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 잡고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그룹 계열사죠. 그래서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등의 지주회사입니다. 또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무려 4,800억을 달성을 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230% 이상의 증가를 좀 보여줬고요. 다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비슷한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비은행 계열사를 좀 인수를 했습니다. 아주캐피탈을 좀 인수를 했는데 이러한 인수로 인해서 사업 다각화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좀 먼저 좀 살펴드리면 대바닥권에서 사실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매수가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현재 그 상승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비중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최근에 사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그 기관과 외국인을 따라가는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9,500원대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300원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담 없이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 우리 금융지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향으로 9,5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으로는 8,300원 잡아놓고 대응하시면서 한번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사연 계속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자세하고 꼼꼼하게 남기셔도 좋으니까요. 저희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또 이용해 보시는 방법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빠르게 또 다음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은 이런 닉네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캐시코트렐이라는 닉네임 보이는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시장 올라오면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관련주들 많이 갔지만 또다시 공략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임광민 전문가님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전문가님, 자, 이번에는 그린뉴딜 관련주들 좀 바로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 볼까요? 제가 이전에 캐시코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요. 네, 관련 모멘텀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한솔홈데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이든 정책주로서 여러분들에게 캐시코트렐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도 갔고 수소 그리고 풍력 관련주도 갔는데 이렇게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은 아직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뉴스에서는 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맞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은 현재 어디에 베팅이 돼 있느냐. 바로 바이든의 시장은 베팅을 했습니다. 바이든 관련주가 그린뉴딜 관련주죠. 바이든의 시장에서 베팅을 했는데 트럼프가 바이든을 쫓아오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이 흔들리면서 주시장이 흔들리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이끄는 섹터가 어디냐? 바로 그린뉴딜 관련주입니다. 지수가 오를 때 그린뉴딜이 오르고 지수가 떨어지면 그린뉴딜 종목들이 빠지죠. 이게 바로 주도 섹터입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캐시코트렐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바이든 정책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풍력과 태양광 이런 쪽에는 관심이 있지만 아직 안 갔다. 그리고 바이든 1호가 바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하지도 않는 바닥권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10,000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수익을 크게 내셨을 겁니다. 한 40% 정도 수익이 났죠.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뚝뚝 빠졌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종목들 안에서 섹터가 돌죠. 자, 그래서 한솔 홈데코라는 종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솔 홈데코 다음날 시초가 매수를 하시면서 목표 가격 2,240원대 말씀을 드리고 손절 가격은 1,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든 관련주로 다시 한번 꺼내주셨습니다. 한솔 홈데코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 2,240원, 손절가는 1,700원 잡고 함께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사이좋게 공평하게 문자 사연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2122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좋은 종목 좀 주세요. 시장 하락해도 올라갈 종목 주세요. 급하지 않은 종목이면 좋겠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2122님의 사연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시장이 하락해도 올라갈 종목, 이거는 전문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용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소 좀 부담도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구해주실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피 종목을 좀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변동성 시장이 좀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드리면 코스피 종목을 따라가시고요. 만약에 개별주를 원하신다 했을 때, 코스닥 종목을 원하신다 했을 때는 코스닥 중 안에서도 기관과 외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라 권유를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죠. 맘스터치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또한 지난해 사모펀드에 좀 매각을 했는데 이후에 그 사모펀드 쪽에서 본격적으로 좀 수익성을 좀 올리는 사업 전략을 좀 추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을 감소 결정 공시를 좀 하면서 차입금 상환을 통해 지금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결부지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과 외인 그리고 금융투자까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보통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 자금이 좀 많은데 단기성 자금이 사실 9월 달부터 좀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 단기는 아니고 우리가 사실 이번 달이 10월 말일인데 11월 달도 꾸준하게 좀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고 공략을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해마로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월 달부터의 매물이 전부 다 좀 소화를 하고 최근에 좀 돌파를 이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내일 정도의 내일 정도 시가에 좀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목표가는 3,3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해마로 푸드 서비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300원이고요. 손절가는 2,600원 설정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해드린 모든 종목들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릴게요. 화이팅! 자, 두 분과 함께하니 또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네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9100 열어둘 테니까요.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연들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겁니다. 바로 클릭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게시판 넘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자세하고 꼼꼼하게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남겨놔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내일 어떤 종목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그런 분들은 저희 유튜브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창용 임광빈 전문가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